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3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연재입니다. 치킨과 함께 먹는 맥주, 라면 국물에 말아먹는 찬밥, 그리고 떡볶이 국물에 또 찍어 먹는 튀김. 이게 정말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대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주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의 마감을 보면 참 속상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키운 큼직한 대형주의 요인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보도도 있었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AI 수혜주를 분류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없었습니다. 해서 또 시장이 방향성을 잃은 걸까요? 현물과 선물할 거 없이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또 펼쳐졌고 또 여기에다가 LG 에너지솔루션과 또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소식도 전해지면서 지수 하락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5%대 가까운 1.5% 훨씬 넘는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섹터와 종목군에서는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연재 통해서 오늘장 특징 한번 확인해 보시죠. LG전자를 이야기해 보려면 또 어제장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LG전자가 13%의 급등 마무리를 했고 오늘도 대형주 우수수 급락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1%대 상승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흐름 정말 좋습니다. 이 LG전자의 흐름을 또 어떻게 챙겨가야 좋을지 계속해서 또 봐야 될 텐데 역시나 이 가전의 명가 LG전자는 냉각 시스템도 잘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걸까요?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주가로 가져간 겁니다. 보시면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AI 열풍을 올라탄 걸지 역시나 또 AI의 키워드를 갖고 가면 시장이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 탄력을 받은 건데 여기에 새롭게 들여다봐야 할 테마가 바로 HVAC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게 냉난방 공조인데 AI 성장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여러 모멘텀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겪는 지금이죠. 그래서 더욱더 각광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또 정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스템 도입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도표를 또 보여드릴 건데 2023년에 시장 규모가 약 2,940억 달러로 또 더 커질 거라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또 32년까지는 5.6%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LG전자가 쏘아올린 HVAC 테마를 삼성전자도 잘 받아준 것 같습니다. 520조의 노다지가 열린다라는 타이틀로 또 이슈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슈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레녹스와 냉난방 공조 사업을 나선다라는 이 미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뭐 이삭 엔지니어링부터 3S, SN테크, 한성 클린텍, 또 경동 나비엔, K엔솔, 신성 ENG까지 이렇게 이슈가 나온 종목들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모든 종목들이 그냥 단순 AI뿐만 아니라 공조라는 키워드를 안고도 단독주택에서도 또 이렇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섹터로도 굳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 전략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이 테마 키워드를 안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장중 전략 가져가시려면 문자 샵 3989로 짱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팍스탁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AI 열풍은 계속된다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7% 가까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17,000선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왜 이렇게까지 쭉쭉 오름세를 보여줄까요? 당연히 탄탄한 호실적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데다가 10대1 액면 분할 소식까지 꺼내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 AI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xAI의 그록2를 훈련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H100 칩인데요. 숫자만 해도 무려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록3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만 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AI 열풍 일고 있는 거 분명하고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저가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바로 냉각 기술입니다. 하락 종목 오늘 1,800개 넘어가면서 양시장 1.5% 전후 약세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갛게 빛나고 있는 것은 바로 냉각 기술 관련 종목들이었죠. 특히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액체 냉각, 그리고 수냉식까지 이렇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AI 열 관리의 찐 수혜주다라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강세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냉각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조 원이지만 앞으로 2030년에는 41조 원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간 것은 바로 워트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냉각 장치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는 이슈 안으면서 장중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전력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정말 다양한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순서는 이제 냉각 기술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마무리합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좀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시청자분들께는 좀 더 힘차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플랜을 말씀해 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거기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주식 분할까지 얘기를 꺼내면서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 되게 답답한 흐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일장 나스닥이 이제는 17,000을 돌파하면서 이제 끝없는 모습세가 나온다,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안 좋은 악재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많이 밀리면서 하락 마감으로 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팔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살펴주셨는데요.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방법도 오늘 같이 또 나눠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승기를 줄 수 있는 방법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잡아주셨는데 이 안에서도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AI 열풍은 당분간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AI 열풍 당분간 계속될지
그렇죠. 어떤 모멘텀을 갖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섹터의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존에 따지게 본다면 HBM 장비 업체에서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 쪽으로 옮겨져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데이터 센터라는 섹터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섹터들이 파생이 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엔비디아에서 실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대충 설명해 드린다면 매출이 260억 달러, 4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260% 상승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예상치로 완전 상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들 예상을 했었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제일 깜짝 놀랐던 이벤트는 바로 주식 분할이었지 않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배당금까지 150%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회사 계속적으로 투자해도 주주들한테 우리는 베풀겠다. 약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미 증시를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전체 매출의 85%예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냐 데이터 센터가 본다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설 계획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 매출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AI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또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마우스 일론 머스크가 XAI를 통해서 챗봇 그록2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투자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제일 우리가 간과해야 되는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AI를 떠나서 다시 새로운 AI 투자 그룹 AI 그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 투자나 이런 부분을 또 유치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엔비디아 부품이 우리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음 분기가 또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신제품 이 나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또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연도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AI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2차 전지도 어떻게 본다면 거의 2년 정도가 계속적으로 불었는데 이 AI도 거의 2년 정도까지는 증시에 영향을 끼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열풍만큼 오히려 그 이상의 열풍을 가져갈 수 있는 AI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장중의 전략을 또 챙겨 가시려면 문자샵 3989 통해서 쌈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또 계속해서 상승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AI의 열풍은 계속될 거라고 또 그 흐름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멘토님, 근데 이 열풍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님이 있어요. 네. 이 형님 이야기를 살짝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본다면은 되게 악재죠. 모건 스탠레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손을 들어줬는데 삼성전자에 손을 안 들어줬고 약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급락을 더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컬 테스트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열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불안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준다고 한다면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급등세가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만약에 컬 테스트가 통과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이번에 떨어졌던 오늘 장에서 떨어졌던 마이너스 3%가 아니라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대는 저는 더 매력적이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오히려 이 악재 속에서 살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보세요? 네.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일전에 엔비디아 잭슨왕이 삼성전자를 언급하자마자 그때 급등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중에
약간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되고 납품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주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좀 악재 속에서 좀 이때 좀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관점에서 악재를 딛고서 살 기회라는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엔비디아와 HBM, SK 하이닉스를 타고 또 하나 더 짚어볼 종목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또 해보고 싶은데요. 한미반도체 흐름도 한 번 더 차트 통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언급을 많이 안 드렸는데 어떻게 본다면 10만 원 초반만 했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다, 코리안 엔비디아는 한미반도체다라고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호재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한미반도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한미반도체가 잘하는 게 또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주가 상승력에 끝없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한 번의 상승 이후 어느 정도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주고 조정 거치고 또 올라가 줬다. 여기서 어느 정도 행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20만 원대를 찍어주는 모습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과매수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한미반도체보다는 다른 종목들 를 좀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갭이 뛰면서 딱딱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 따라서 같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따라서 한미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세도 강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변치 못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좀 그런 모습세가 나왔는데 한미반도체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분들은 수익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들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나. 지금은 약간 높아도 높은 가격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잘 가냐라는 이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HBM이 우리 세대별로 말씀해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 한미반도체에서 나는 TC본드 장비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세대가 바뀌면 장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한미반도체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도 덩달아서 우리 수요도 계속 증가할 올라간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다른 장비 업체랑 좀 더 특별한 점은 그런 부분이고 글로벌 경쟁력으로 봤어도 시장성이 50% 이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좋겠지만 주가적으로 본다라면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 보자. 왜냐면 엔비디아 그리고 이게 그 삼성전자와 네. 좀 이게 뭐 뒤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더 사실 여부는 파악을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또 공조를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또 다른 수주를 맺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받아간다기보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의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HBM 관련해가지고는 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선발주자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같이 따라갔던 업체는 한미반도체, HP, SP 뭐 이런 업체들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콜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의 경쟁력,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거의 약 6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HBM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 쪽으로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는 더욱더 잘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템포 쉬고 조금 저렴해질 때 15만 원을 약간 이탈하고 나서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AI 열풍과 관련해서 시장 전략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로 포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또 한미 반도체까지 그 한미 반도체 밸류 체인을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는 또 넓은 시각을 말씀해 주셨고, 한미 반도체는 쉬어갈 때 조정 시 매수 관점까지 또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도 챙겨 주셨네요. 좋습니다. 또 AI 관련한 이야기는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맞춰보도록 하고요. 또 AI는 워낙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장중 전략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장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장중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챙겨보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바로 냉각 기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냉각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네요. 냉각 기술 하면 일단 어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LG전자가 또 포문을 열어주기도 했고, 저는 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같이 이 종목 리뷰를 할 때 이게 뭔가 생각보다 안 가는 종목이에요, 멘토님. 그랬는데 멘토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했던 종목, GST. 네, 맞습니다. 네. 그 종목도 생각이 나네요. 네, 그만큼 뭐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건 냉각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냉각 기술이 많이 필요하냐? 지금 가장 많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건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라고 본다면, 지금 전기 유지하는 비용이 서버랑 냉각하는 부분에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메인은 서버인데 냉각하는데도 전기 소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ESG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력량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는 어떻게 본다면 냉각 기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진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냉각 기술이 웃긴 게,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북극에다 데이터 센터를 설치를 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정말 추운 곳에. 네, 바닷가에 그럼 굳이 냉각 기술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만큼 그런 오지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네.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전기를 끌어와다 써야 됩니다. 그런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선 그리고 전기 부품 이쪽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전, 저번 주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원전 쪽 계속적으로 보시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 그 중에서 원전을 계속적으로 보라고 했던 거는 이 많이 늘어나는 사용량 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이제 원전 다음에는 사람들이 눈이 돌리는 거는 이제 냉각 기술이다. 왜냐?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냉각 기술의 발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각 기업들에서도 이 냉각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면 또 전력 효율을 높일까, 계속적인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불 거는 이제는 냉각 기술 관련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냉각 방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세 개가 있죠. 제일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 공냉식, 수냉식, 액칭 냉각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액칭 냉각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액칭 냉각을 말씀해 드린다면, 이 액칭 냉각 기술은 액체에다가 우리가 서버나 기타 IT 장비를 담그는 건데, 물에다 담그는 게 아니라 비전동성 액체에다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오일이나 이런 부분인데, 액칭 냉각 기술이 어떻게 본다면 또 단점을 말씀해 드린다면,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제품을 액칭 냉각에 담궜다, 그래서 고장이 난다, 그거에 대해서는 워런티나 이런 부분을 안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액칭 냉각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고 투자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지금은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수냉식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냉식은 뭐냐? 물이나 다른 액체를 사용해서 열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차가운 캔을 들고 있으면 차가워지잖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처럼 이 통로를 만들어서 시원한 물을 흐르게 한다면 그 열이 전도되면서 이 서버나 이 칩들을 식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냉식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제일 쉬운 기술입니다.
에어컨이다라고 말씀해드리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공기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설계를 한 다음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가격대로 보자면은 공냉식 그리고 순냉식 애칭냉각 순으로 비싸집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은 가격적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효율로 보자고 한다라면 공냉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어컨 쓰면 시원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순냉식은 우리가 차가운 물을 바로 먹었을 때 갈증이 해소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액칭 냉각은 아예 우리가 바로 목욕탕 찬물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냉각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될 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 또 바라봐야 될 파생되는 테마가 냉각 기술이다라고 또 두 번째 키워드를 잡아주신 건데요. 여기에서 또 제가 새롭게 피어날 테마라고 또 오프닝에서 잡아드렸던 게 HVAC였어요. 멘토님. 네, HVAC. 이게 LG전자, 그럼 이 부분은 공냉식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HVAC. 맞습니다. 네. 공기 조화 기술. 네, 그래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새롭게 뛰어든 사업, 공조 쪽인 네. 건데, LG전자가 10만 전자가 먼저 됐어요. 그러면 좀 아쉽죠. 근데 그래도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 둘의 기술을 봤을 때 LG전자도 가전 쪽에서는 정말 뒤지지 않거든요. 이 둘의 사업성을 본다면 또 이 둘의 원픽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 가전,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각종 사업들. 그래서인지 SK하이닉스에서는 HBM에 살짝 뒤지는 느낌, 또 가전 쪽에서는 LG전자에 살짝 뒤지는 느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이렇게 많은 그 주주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좀 누가 더 낫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어떻게 본다면 그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삼성전자의 손을 더 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삼성전자의 많은 그 지금까지 공장, 얘기하신 건 LG전자 쪽으로 설명하셨는데 결론은 삼성전자예요. 왜냐하면 많은 팹을 건설했던 부분도 있고 그 반도체 공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장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기조화 기술에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LG보다는 삼성이 좀 더 공장에 특화되어 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LG 쪽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건설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공기조화 기술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형 스타필드나 뭐 이마트나 이런 부분 큰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공기조화 기술이 다 들어가요. 왜냐면은 온도나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시작 단계부터 지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인데 이쪽 섹터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LG전자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또 차트적으로만 보자면 또 LG이노텍이 또 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LG이노텍이 또 기관이 사들였다는 오늘 너무 잘 갔어요. 네. LG이노텍도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해 드리면서 맞아요. 네, 또 계속적으로- 멘토님 종목이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보라고 했었는데 항상 제 종목들은 다음 시즌에 올라가는 종목이지 않나. 제가 좀 뭐랄까 단기간에 오르는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한테 종목을 보는 선구안이 워낙 좋으세요. 그것도 좀 너무 좀 빨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들고 있는데 왜 LG노텍이 먼저 가지고 나서 LG전자가 올라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보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LG전자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도 LG노텍이 먼저 주가 상승력을 견인한 다음에 LG전자가 그 다음에 올라가줬던 모습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LG노텍이 잘 가는 부분 그 부분 다음에 이제 LG전자 타켓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2차 전지는 2분기 실적 그때가 아마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냐 LG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짬짜면을 고르신 거네요. 짬뽕이냐 짜장이냐 했을 때 짬짜면을 고르신 걸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캐파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지만 또 지금 차트나 또 기술력 측면에서 LG전자도 역시나 지켜볼 만하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냉각 기술이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순행식 액침 냉각 먼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효율 측면에서 공냉식도 지금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권에서 마무리됐는데 어떤 테마로 또 어떻게 상승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또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장중 전략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챙겨봤고요. 또 종목 전략은 어떻게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그 부분은 다음 순서에서 챙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황실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짱,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오늘 1,800개가 넘어가는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삼양식품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0.19%의 약세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 100% 넘게 챙겨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한올 바이오파마를 뽑을 수가 있겠죠.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FC 수용체 계열의 치료제 적응증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한 종목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사실 상승 모멘텀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는 데다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보이면서 마감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전석 멘토님이신데요. 일진전기,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농심까지 2% 전후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자릿수 양봉을 연출해냈는데 오늘도 추가 강세 이어가면서 추가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또 이렇게 챙겨가 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이정호 멘토님의 BH 정말 오늘 빛났습니다. 거의 7%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아이폰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6에 앞으로 생성형 AI가 탑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5보다도 새로 나올 아이폰 16이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폰의 4월 중국 판매량까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BH가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쌈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저희 최종 순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상황실에서 장은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압축해보는 순서 찾아왔는데요. 그 전에 포트폴리오부터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정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솔리드부터 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솔리드와 한국특강 또 공략을 해주셨는데 이 솔리드를 말씀해 주실 때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은 하고 공략을 해주셨던 게 솔리드였어요. 네. 왜냐면 원전도 그렇고 그 원전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6G다. 네. 근데 오늘은 6G 아니고 액침 그 냉각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6G가 가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게 먼저 말씀해 드린 거다라고 생각도 들고 있지만 주가 차트를 보자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말씀드려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서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에 초점이 갇혀 있으면서 그쪽으로 다 눈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보면 챗 GPT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챗봇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데이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GPU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바로 뭐냐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빠르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송 속도가 느리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다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 기술의 발전은 더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크게 본다라면 지금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 이쪽으로 많은 눈이 쏠려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은 통신 기술의 발전 6G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6G가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도 점차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 AI가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 통신 서비스도 같이 올라가야 우리가 보다 나은 AI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 못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한두 달 기다리고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다음 섹터로 이제 6G를 많이 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리드도 LG이노텍 같은 종목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쨌든 상승은 할 테니까 네. 좀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갈 건데 얼마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세요? 제가 그때 목표가로 드렸던 부분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이 보고 싶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한번 그 열풍을 불 때 시세의 열풍을 불 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에요. 바닥권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2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10,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왜 하필 그러면 6G 종목 중에 솔리드라는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다른 5G 장비 회사나 통신 장비 회사들 실적보다는 솔리드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리드라는 종목을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AI를 통해서 갈까 싶었던 신재생, 그 안에서도 수소와 태양광도 가듯이 이제는 6G 통신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리드 또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솔리드 리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한국특강 바로 볼까요?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으로 또 가격적인 메리트 보고서 공략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전략 갖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전을 계속적으로 외쳤는데 네. 갖고 온 종목이 어떻게 보면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차트도 바닥권이고 하니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갈 만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축구로 따지자면은 열심히 드리블은 잘했지만 골을 못 넣는 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봐요. 우진에너지도 상한가하고 두산에너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다른 원전주들에 관련해서 이 종목을 못 가니까 이제 슬슬 이 종목을 놓아주고 다른 종목 오늘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드리블 쪽 관점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골 결정력 관점에서 갖고 온 종목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특강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외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대신에 골 결정력이 좋은 종목으로 신규 편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기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제외하는 걸로 하고 어떤 종목을 하나 더 볼까요? BH 볼까요? 이게 또 치킨의 힘일까요? 잘 갔어요, 종목이. 네. 지금 5% 가까운 수익까지 담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더 보고 계시는 걸까요? BH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우리가 1차 상승 후 어느 정도 행보 기간 이때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거는 아이폰이 중국에서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15를 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16을 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애플에서 15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AI 칩을 넣어놓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6월 10일 날 있을 애플 개발자 회의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차세대 iOS가 나오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시장성을 확보한 애플에서 AI 관련 핸드폰을 사업을 한다고 본다면 좀 더 시장성이 커지면서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사람들 부분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5를 사는 사람보다는 16 나오면 그거 사야지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애플은 잘 고장나지도 않고 성능 저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좀 약간 한 번에 좀 많이 바뀔 때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 16대 더욱더 폭발적인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짝수 시리즈에 잘 많이 바뀐다는 그 그래요? 썰이 있어요. 저는 갤럭시만 써서 이건 썰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애플에서 아이패드 그리고 떠나서 맥북까지도 이제는 OLED 검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패드 시장은 OLED가 안 들어가면은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애플이 어떻게 보면 패드 시장에서 제일 강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고 간다고 한다면 이 BH도 덩달아 가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피롭틱스 같이 리뷰를 좀 해볼까요? OLED 시장을 또 겨냥해 본다면 피롭틱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롭틱스가 또 어제장인지 그제장인지 유리기판이 또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인지 또 손실권을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이 종목 또 추후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유리기판 관련해서 큰 호재가 나오면서 갭을 너무 많이 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갭을 어떻게 보면 수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올 만큼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OLED 쪽에서는 장비 회사를 본다고 한다면 제일 봐야 될 종목은 선희 시스템입니다. 피로틱스보다는. 피로틱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리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OLED 장비 회사를 보시는 분들은 선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관심 싶습니다. 종목까지 짚어주셨어요. 좋습니다. 또 일단 BH는 WWDC에서 또 상승 모멘텀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피롭틱스 유리기판도 계속 볼 만한 키워드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또 전략을 챙겨가느냐에 따라 또 수익을 어떻게 담느냐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와 장중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쌈짱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자리가 오늘 비었기 때문에 신규 편입 종목 또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골 결정력이 좋은 종목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렸던 냉각 기술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바로 종목명은 신성 ENG입니다. 네, 우리가 신성 ENG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클린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클린룸이 뭐냐? 반도체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깨끗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는 부분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에서는 드라이룸을 합니다. 이 드라이룸이 뭐냐? 2차 전지에서 어떻게 보면 고온, 습도나 이런 부분을 다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클린룸 사업이나 드라이룸도 다 공조 냉도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분야 진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저는 데이터 센터 분야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건 에치냉각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왜 공냉식 관련된 회사를 갖고 왔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가장 빨리 설치나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냉식을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치냉각 기술은 아직까지 가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찍히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신성 ENG처럼 공냉식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 제일 핫했던 섹터가 바로 태양광 섹터였는데 이 신성 ENG가 옛날에는 태양광 설치나 모듈 생산에 이쪽에 비중이 많이 컸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많이 줄어서 잘 나갈 때는 거의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을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5%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요즘 다시 태양광이 열풍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다가 태양광까지도 추가로 장착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신성 ENG가 주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좋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 신성 ENG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HVAC 말씀을 드릴 때 삼성과 레녹스가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신성 ENG라는 점도 한 번 더 부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 함께 얹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태양광이라는 키워드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AI 안에서 가져갈 재료가 정말 무궁무진한 재료라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00원을 잡았습니다. 네, 대기 요즘에는 다 어떻게 본다면 제가 종목들을 목표가를 좀 많이 잡고 그래가지고 좀 목표가 터치를 못하고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 한 번에 상승세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을 잡고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은 내일장 시초가를 매수 시점 주셨고요. 목표가 2,700원, 손절 라인은 2,100원으로 주셨습니다. 신성 ENG 또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또 신규 편입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장중 전략을 함께 또 챙겨 가시면서 이 키워드 자체가 너무 가진 종목이 AI부터 또 태양광 너무 무궁무진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중 전략 더 중요할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 혹은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장 2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멘토님과 함께 장중 전략도 챙겨 가실 수 있고 또 요즘 워낙 매크로 이슈도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PC 물가 지표도 발표되죠. 이 물가 지표 통해서 또 시장의 큰 틀까지 정해질 방향성이 정해질 텐데요. 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시장의 큰 흐름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역시나 문자 서비스니까 문자샵 3989 통해서 쌈장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나눠봐야 될 텐데요. 신성 ENG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삼성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멘토님은 짬짜면을 고르긴 하셨는데 저희 가전제품도 그래요. 정말 다 섞여 있어요? 네, 다 섞여 있습니다. LG전자 쪽의 종목으로 좀 유망 종목으로 보시는 종목은 또 없을까요? 딱히 지금 딱 생각나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또 LG전자가 오늘- 어떻게 보면 깜짝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작법인까지도 만드는 부분이 속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솔직히는 삼성전자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그럼 어제 좀 많이 움직였던 3S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3S 같은 경우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이제 딱 돌파 신호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121선을 저항 맞고 계속적으로 하락된 모습인데 여기를 안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지금 차트로 봤을 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고 목표가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또 대표적인 LG전자 향 종목으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목표 가격 전략까지 주셨네요. 네. 이 종목도 좀 괜찮게 관심 종목으로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주가가 일단 워낙 소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주셨네요.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